여러분들에게 주제 발표를 하게 된 대전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윤창렬입니다. 제가 오늘 뒤에를 그렇죠. 좀 앞으로 세워주세요. 그렇죠. 앞으로 정면으로.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환단고기는 진서이다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12월 12일 날 그 동북아 역사재단을 순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환빠를 아느냐, 그 다음에 환단고기를 아느냐 그랬더니 그냥 박지양 이사장이 꽁꽁 얼어가지고 뭐 그냥 횡설수설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동북아 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을 만든 이유라는 것은 중국의 동북 공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의 동북 공정이라는 것은 단군조선의 역사, 그 다음에 부여의 역사, 고구려의 역사, 대진국의 역사를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처하라고 동북아 역사재단을 만들어 줬는데, 동북아 역사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오히려 동북 공정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그 일을 도와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뭐 아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국민 세금을 써가면서 그런 일을 할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동북 공정을 단숨에 그 격파할 수 있는 무기가 환단고기거든요. 그러니까 환단고기를 한번 연구해 보시죠.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자, 뭐 그런 말이 있은 뒤에 우리나라의 정치인, 언론인, 뭐 강단사학계에서는 환단고기는 위서다, 환단고기 역사학은 유사 역사학이다, 사이비 역사학이다, 뭐 경희대학의 강인욱 교수는 망국사학이다. 어떻게 표현도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가지고 폄하하고 비하하고 뭐 심지어는 환단고기는 환타지 소설이다, 반지의 제왕도 역사냐 하면서 아주 환단고기를 그렇게 조롱을 했고, 그다음에 그 유홍준 그 국립박물관장도 환단고기는 뭐 상상력이 투영된 자기 만족적 사관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그런 사람들은 환단고기를 전혀 한 줄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취천하지장하고 천하의 장점이 있으면 취하고 사천하지단하라. 천하의 단점이 있으면 그 단점은 버리면 돼요. 이 광인의 미친 사람의 한마디 말에도 취할 것이 있다라는 말이듯이, 아니 천지간에 있는 말과 책들 중에서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리면 되는 건데, 이 강단사학계는 책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연구하면서 오직 환단고기만은 보아서는 안 된다. 이 금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특정 사료에 대한 배제가 아니라 모든 사료에 대한 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와 평가가 너무도 중요한데, 그들이 금서 취급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무엇일까요? 자, 우리나라 뭐 48개 역사 단체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그거 자세히 읽어보면 앞뒤도 안 맞는 얘기예요. 앞뒤도 뭐 환단고기 역사관이 뭐 전두환 정권에 협조를 했고, 뭐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독재에 협조를 했고, 뭐 그 이전에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매도를 했는데, 뭐 명백한 위서다. 이건 환단고기의 내용은 정치적으로 왜곡돼 있는데 유라이트 역사학과 일맥상통한다. 정말 유라이트라는 게 친일 서관인데요. 지금 대한민국 강단사학자들이 다 유라이트거든요. 사실은 이 조선 총독부의 매국사학을 침략 사관을 추종하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자기들이 말이야 유라이트 역사학과 일맥상통하면서 오히려 이 민족 사관을 펼치고 있는 저렇게 환단고기를 왜곡시키고 있고요. 뭐 제국주의의 뿌리다, 뭐 대아시아주의, 대동아 공영권과 맞닿아 있다. 이런 아마 넓은 영토를 지배했다. 이런 거 가지고 아마 비판한 것 같고요. 아주 결정적인 1979년 창작을 했다. 아주 오늘 이 시간에는 1979년에 창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료 가치가 전무하다.
이런 어떤 사료 가치가 전무한 게 있을 수 있나요? 불경에도요, 뭐 위경이라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 다 외워요. 이는 맨 마지막 구절, 이는 마치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이 주자의 학설과 배치되면은 사문난적으로 몰아죽이던 광기를 보는 듯해요. 송시열이 그 윤백호라는 사람이 그 주자의 학설과 다른 이론을 제기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사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중세의 마녀 사냥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단고기를 아주 마녀 취급해가지고 사이비 역사학이다, 극우 역사학이다, 국수주의 역사학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911년에 운초 계연수 선생이 환단고기를 지었다는 것은 환단고기 서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강단사학자들은 전부 1979년에 이유립 선생이 창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증거. 1909년 이전입니다. 해학 이기 선생은 너무나 그 나라가 기우는 것에 비분간개해가지고 1909년에 자살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환단고기에 대해서 해학 이기 선생이 주석을 달았어요. 주석을 단 환단고기가 2014년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을 등사본 환단고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등사본 환단고기를 운용 도서관장인 이명우 박사가 책으로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원본을 맨 뒤에 마이크로필름으로 뜬 것을 전부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기주알. 그러니까 1909년 이전에 환단고기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심당 이고선이라는 사람이 이제 심당 전설을 1981년에 그 아들이 출판을 하는데 환단세감이라는 편이 있어요. 그 환단세감의 서문은 1924년에 썼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환단세감, 환단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환단고기가 나온 이후부터 환단이라는 말은 유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단고기에만 나오는 환국시대 때 7명의 환인의 명칭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49년에 이 환단고기를 가지고 남한 이유립 선생은 오형기라는 사람에게 아주 명필가인데 환단고기를 필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복사해가지고 보던 환단고기 책의 맨 끝에 보면은 뭐 신시계천 몇 년 그 기축년이면 1949년이에요. 기축년 5월 상한에 5월 상순에 동복 오형기는 발하노라. 그 동복옷이에요. 오형기라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발문을 쓴다. 거기 아주 기축년이라고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9년도에 환단고기가 필사를 했다는 증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 단단학회 회장을 지낸 양종현 선생님은 이유립 선생님과 10여 년 이상을 환단고기를 직접 배웠는데 자기가 그 이유립 선생이 환단고기 인쇄본을 펼쳐놓고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1967년부터 한 10여 년간을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양종현 선생이. 이런 것을 보면은 환단고기는 79년도에 이유립 선생이 창작해서 낸 책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심당 전서에 그 환단세감에 있는 자 갑자 10월 길단이라고 되어 있죠. 1924년 10월 초하룻날, 초하룻날 내가 이 서문을 썼다. 환단세감 서문을 썼다. 그랬고 여기 이제 제일 왼쪽에 보면은 그 환단세감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1세 환인의 명칭이 거발한 환웅이다. 2세 환인이 혁서 환인이다. 지금 한자는 잘 안 보이지만 3대 고시리 환인, 4대 주우양 환인, 5대 석재임 환인, 6대 구울리 환인, 7대 지위리 환인이라는 명칭이 24년에 심당 이고선이 쓴 환단세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심당 이고선은 환단고기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제가 이제 어떤 그 강단사학회 쪽에 어떤 학자하고 논쟁을 하는데 일본에 이제 이걸 얘기했어요. 일본의 신궁이나 신사에 가면은 원시 한글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제 그것을 신대 문자 또는 아히루 문자, 대마도에 있는 것은 아히루 문자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일본 신사는 그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 갖다가 모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순간에 아니 이 일본의 이세신궁에 있는 신대문자는 화동 원년 708년에 쓰여졌다는 근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지금 왼쪽에 보면은 이세신궁에 소장된 신대문자 이거 AD 708년 원명여제 화동 원년에 쓰여졌다는 분명한 기록이 있고 일본에 가면 이렇게 가림토에 글자를 가지고 원시 한글이죠. 비석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일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냔 말이에요. 응? 이건 가림토 문자가 아니면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세신궁에 그 소장돼 있는 신대 문자에 기록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3세 가륵단군 때 38글자의 그 가림토 글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은 28자로 줄여가지고 만드는데 거기에 저 유자, 저 합자, 편의상 제가 합으로 읽을게요. 합자, 공자 이런 것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들 때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일본의 그 신대 문자에는 저 유자, 합자, 공자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림토 문자가 아니면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영고탑. 그 강단사학자 아마 이도학 씨가 이도학 교수가 영고탑은 청나라 때 그부터 쓰여졌기 때문에 그 영고탑이라는 지명이 환단고기에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환단고기는 그 청나라 이후에 지어진 위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영고탑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뭐 6명 이란 뜻도 있고요.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영고, 삼신영고제를 지내던 그런 탑이 있던 곳 또는 삼신영고제를 지내던 터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것은 명나라가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명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대명 일통산하도에 영고탑이란 지명이 저기 나오잖아요. 영고탑이란 지명이 제일 중앙에 그 박스 쳐가지고 영고탑이란 지명이 그러니까 명나라 초기에도 영고탑이란 지명이 엄연히 존재했어요. 이게 이제 강단사학계와 국민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강단사학자들이 이렇게 해서 위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세계환단학회 또는 대한사나 이런 데서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이렇게 영고탑이란 지명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은 뒤에 것은 기억을 안 해요. 처음에 했던 것만 그래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이것은 지도책에 명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만든 이러한 그 지도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도학 교수 논문은 그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상춘이라는 지명을 썼기 때문에 이게 위서다. 지금 그 밑에서 셋째 줄 보면 뒤에 고구려국 본기에 보면은 기원전 26년 이 고구려 수도 졸본에서 눌견으로 도읍을 옮겼는데 눌견은 지금의 상춘의 주가성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눌견을 한자로 쓰면 눌견이지만 저 순우리말은 늘봄이에요. 늘봄. 그래서 늘봄을 항상 봄이니까 상춘이라고 한자로 번역할 수 있고 장춘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죠. 지금 중국 길림성의 성도인 장춘이 여기인데요. 그 장춘 그 동북 쪽에 주가성자 주성자진이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늘봄을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옛날부터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청나라 때부터 썼던 것이 결코 아니죠. 또 이 강단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환국의 영역이 남북이 오만리고 동서가 이만리다. 그러니까 강단사학계에서는 남북 오만리는 그 멕시코 아즈텍에서 북미 알래스카까지의 길이로 이러한 영토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648년 방현령 등이 지은 진서 사이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숙신국에서 서북쪽으로 비리구까지 말을 타고 가면 200일이 걸린다. 비리구에서 양운구까지 말을 타고 50일이 간다.
양운국에서 구막한국까지 100일을 간다. 구막한국에서 일군국까지 150일을 간다. 여기에서는 며칠도 중요하지만 환국 시대 때 전부 12환국의 명칭 아닙니까? 비리국, 양운국, 구막한국, 일군국이 이 진나라 때까지 당나라 때까지 진나라, 당나라 때까지 그 12환국의 명칭이 전해 내려오고 왔다는 거예요. 자, 이 계산을 해보면요. 숙신에서 일군국까지 거리가 500일이죠. 200일 플러스 50일 하면 250, 100일 하면 350, 150도 하면 딱 500인데 거기 원문에 5만 여리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5만 여리 나누고 500일을 하면은 하루에 100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거리 개념이라는 것은 그냥 말을 타고 천천히 이렇게 하루를 가면은 그게 100리예요. 그게 여기 아주 5만 나누기 500 하면은 딱 100이 돼가지고 이건 마행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하루에 가는 거리가 100리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비판은 뭘로 한 거예요? 심리가 4km. 이 심리 4km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 강단사학자들이 진서 사이전도 안 보고서 비판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무식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 또 이 비판하는 거, 환단고기에는 근대 용어가 쏘였다. 자, 맨 밑에 구절을 보면요. 위소론자들은 국가, 문화, 평등, 자유, 헌법, 인류, 세계, 만방, 산업 같은 근대 용어가 쓰여졌기 때문에 환단고기는 근대에 만들어진 책이다. 그런데 2012년에 나온 안경전 이사장님의 역주본을 보면은 저 자유라는 거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옥대 신형에도 나오고 평등이라는 거 저 금강경에도 나와요. 시법 평등이다. 이 불법이라는 것은 평등하다. 금강경에도 나오고 세계라는 것도 능엄경에 함영위 중생세계. 뭐가 중생의 세계냐. 만방이라는 것은 아주 서경에 엄청 오래된 책이잖아요. 협화만방하시니 이 만방을 좋아하시니. 그다음에 헌법이라는 말도 전국시대 국어라는 책에 국지헌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국가라는 건 주역 개사전에 국가를 가보야 하니 국가를 보존할 수 있다. 인류라는 말도 장자 지비규 편에 보면은 인류 비지라 사람들이 이를 슬퍼한다 해서 고전 문헌에 자유, 평등, 세계, 만방, 헌법, 국가, 인류라는 말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강단사학계는 이 환단고기를 부정하는가? 이게 이제 두 역사관의 충돌이거든요. 저는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 조선총독부의 침략사관의 충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은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북부여를 전부 인정을 하고 그러한 역사 속에서 애국심이 우러나와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계승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학자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에요. 그래서 그 결정판으로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의 결정판으로서 환단고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라는 책은 해학 이기 선생이 감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독립운동가죠. 그다음에 운초 계연수 선생이 편집을 했어요. 독립운동가예요. 홍범도 오동진 장군이 그 출판 자금을 댔어요. 전부 독립운동가들이에요. 그래서 환단곡이라는 것은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의 결정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면서 독립운동을 할 때 이 일제는 우리 나라를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서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심약사관이고 식민사관인데 그래서 한국의 고대사를 축소해요. 우리 민족은 저 준왕이 망하면서 한사군이 설치되면서 우리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그 준왕이라는 사람은 북부여 시대 때 번조선의 부단군이었어요. 그래서 저 서쪽, 우리나라 서쪽에 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부단군인데 거기를 위만 조선이라고, 그게 이제 삼국 유사에서 그게 잘못됐는데 저는 아주 위만 조선이라는 말이 하도 싫어가지고 전 위만 조선이라는 말 안 써요.
그 위만 조선이라고 쓰면 꼭 단군 조선의 계승 같거든. 그 위만 정권, 위만 왕조가 망하면서 한사군부터 시작했다고 한 역사관을 만든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일제 식민 사학자들이고 일제 식민 사관을 만든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한반도에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반도사관으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 조선사 편수회에서 그 친일파로서 종사했던 이병도, 신석호 이런 친일 사학자들이 강단 사학계를 점유하면서 해방이 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완전히 식민사관으로 100%가 다 물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환단고기 논쟁이라는 것은 독립운동가들의 그 정통 역사관과 조선 총독부의 침략 역사관의 이 투쟁이고 이 민족사관과 식민사관의 투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논문을 총 검색할 수 있는 리스의 그 환단고기 관련 논문 123편을 분석을 해보면요, 진서론 논문이 90%고요, 위서론 논문이 1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10% 위서론 주장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허구예요. 그러니까 이 환단고기의 그 진서론 논문이 이렇게 많은 것은 그것은 아마 이 지금 우리가 오늘 학술대회를 하는 세계 환단학회의 뭐 공로가 가장 지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환단고기의 역사관이 이 주류 사학으로 인정이 되면요, 기존 강단사학계의 전체의 역사 권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역사 교과서 다 다시 써야 됩니다. 지금까지 썼던 모든 고대사 논문 거의 다 폐기 처분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일제가 만들어 놓은 조선 총독부 심략 사관의 추종자들이었다는 것이 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단고기와 이 식민 사관의 전쟁이라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축구팀이 둘이 해서 하나가 1대 0으로 이기면은 이쪽은 플러스 1이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더하면은 0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더하면은 0이 된다는 건데, 우리 환단고기의 역사관이 그만큼 점유를 하면은 그들은 그만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니 무슨 문헌을 보아가지고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면 되는 거지, 아예 환단고기는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 뚜껑만 열어도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환단고기의 역사관이 자리를 잡는 순간 그들은 사실은 반민족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민족의 역적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그 죽기 살기로 환단고기를 위설하고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식민사학의 특징은 국조와 이 상고사를 부정하죠. 뭐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을 부정하고 이 반도사관, 한반도에 있었다, 그다음에 한민족은 열등한 민족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 비하적 사관이에요. 아주 그 이덕일 교수가 멋진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일본이 훌륭하고 중국이 훌륭하다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 민족이 훌륭한 것이 있으면 그거는 옳지가 않다. 그 대한민국 역사학자들의 정신백이라는 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우리나라가 역사가 길고 위대하고 하면 그거 믿을 수가 없다, 그거 위서다, 뭐 어쩌고. 환단고기를 부정을 하면 중국의 그 동북공정을 도와주는 사실 매국사학자가 됩니다. 이건 이제 지금은 평가가 안 되지만 시간이 흐르면은 이 매국사학자가 되죠. 중국의 문헌에는 홍산 문화에 대한 내용이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그들도, 중국 사람들도 홍산 문화를 신비의 왕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산 문화는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시대의 문화로 오직 환단고기만이 그 실체를 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산 문명 쭉 보면요, 소화서 문화, 흥룡화 문화, 조보구 문화는 우리 환국 시대의 문화예요. 그리고 홍산 문화, 소화연 문화는 신시 배달국 시대의 문화고, 하가점 하층 문화, 하가점 상층 문화 등은 우리 단군조선 시대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환단고기가 얼마나 위대한 책이냐 하는 것을 증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환단고기가 진서인을 증명하는, 제가 오늘 이 자리는 8가지만 뽑아봤는데, 환단고기가 진서임을 증명하는 최상의 방법은요, 기존 사학계가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 못 푸는 문제가 있어요. 둘째, 왜곡 해석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의 강단 사학계의 그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는 문제. 이런 내용을 밝혀가지고 그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걸 쓰게 됐어요. 조선시대 역사서를 보면은 단군의 수명이 1048세다 또는 1908세다 하는 것이 뭐 10권 이상의 역사책에 나옵니다. 세종실록에도 단군의 영년이 1048년이다. 권제가 지은 역대 세년가도 1048년이다. 서거정의 동국통감, 안정복의 동사강목, 또 금남체부의 금남집 이런 데를 보면은 단군의 영년은 1048년이었다. 그다음에 이제 권람이 지은 뭐 응제시주나 동사차녀는 아마 단군의 나이가 1048세다 이렇게 기록했고, 삼국유사에는 단군의 나이가 1908세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 계승한 그 조정의 동사보유에도 단군의 나이가 1908세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강단사학계에서는 도대체 1048과 1908에 대해서 이런 반구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환단고기를 딱 보면은 해답이 나옵니다. 환단고기를 보면은 단군세기를 보면요, 제1왕조, 제2왕조, 제3왕조가 딱 되는데요, 초대 단군부터 21대 소태 단군은 그 하얼빈에 도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송하강 아사들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딱 1048년이에요. 이건 환단고기가 아니면 증명이 안 됩니다. 조선시대 역사책 단군의 영년, 단군의 수명이 1048세였다. 이것은 제1왕조 시대예요. 제2왕조는 22대 색불로 단군부터 44세 물리단군 때까지 백악산 아사달 시대인데 이게 860년이에요. 그러면은 제1왕조 1048년에다가 제2왕조 860년을 더하면 딱 1908년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단군세기가 아니면은 이 조선시대 뭐 오운의 동사차녀, 조정의 뭐 동사보유 뭐 등등 삼국유사 이런 것에 나오는 1048과 1908년에 대한 이 미스테리를 환단고기가 아니면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신지비사라는 것은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자, 신지비사가 이제 처음 나오는 것은 물론 뭐 삼국유사에도 나오는데 고려사의 열전인 김희제전이에요. 김희제. 근데 김희제가 신지비사의 10구절을 다 인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신지비사의 핵심은 삼한관경제를 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경인 송악과 서경인 평양을 이어가지고 삼경제를 하려면은 저 목멱양, 이 목멱양이 서울이죠. 우리가 서울 남산을 목멱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남쪽 서울에다가 남경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희제전에 나와 있는 10구절이에요. 여 칭추국기하니 친간 부소량이라 추자 오독지요 극기배가강이라 조항 79기요 내덕호 신정이라 수미균 평이하면 흥방보 태평이로다 약패 삼유지면 왕업 유세경하리라. 딱 이제 10구절만 이건 고려사 김희제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재 신채호 선생이 보셨어요. 단체 신채호 선생이 조선 상고사에서 2조 태종이 유학을 중심으로 그 밖에 일체를 배척하여 이단시하는 문자를 모두 불태워버릴 때, 소화할 때 신지비사도 그때 애군을 면치 못하여 겨우 고려사에 김희제전에 적힌 10장만 전하였다. 태종이 불태우지 않았으면 36구절이 다 전해 내려왔을 거예요. 만일 그 전부가 다 남아있으면 우리 고사, 옛 역사 연구에 얼마나 큰 힘을 주리오 이렇게 탄식을 하셨거든요. 자, 실제로 태종 12년인 1412년에 사관인 김상직에게 명하여 충주 사고의 서적을 바치게 하고 이중 신비집을 그 비서인 유산울에게 명하여서 소각을 하게
했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신지비사가 36구가 완전히 불탄 것은 태종 때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환단고기를 보면은 이 환단고기가 6세 단군 달문조에 전문이 나와요. 그리고 지은 장소, 지은 목적까지 아주 36구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그 패석을 읽어보면 우리 6세 단군 달문 제위 35년 임자년 아주 2049년에 기원전 여러 왕 모든 칸들을 상춘 9월산에 모이게 해가지고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지낼 때 신지 발리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효사를 짓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조광선수지에 해서 삼신, 환인, 환웅, 치유, 단군 그리고 사만 관경제 쑥 쓰는 거 나가고 여기 이제 36구 중에 여 칭추극기하니 극기 백화강이요 칭간 소밀랑이요 추자 안덕항이로다 수미 균 편의하면 내덕호 신종이로다 흥방보 태평하야 조항 79기로다 영보 사만의라야 왕업유 흥룡하리라. 글자는 좀 출입이 있지만 요 10구는 다행히 남아가지고 고려사 김희저전에 전해 내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환단고기는 36구절이 다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6세 단군 달문 때 신지 발리가 어디에서 상춘의 9월산에서 무엇을 위해서 제천할 때 서효사로 지은 거고 이 사만 관경제 뭐 저울 때는 저기 송화강 아사다리고 저울 추라는 것은 저 안덕향 오덕지구 그다음에 저 저울판 극기 백화강 저건 평양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만 관경제를 노래하고 있어요. 이 한 가지 사실만 보아도 환단고기는 우리의 숨겨진 역사를 밝혀주는 정말 보배 같은 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환단고기는 이 하상교체기의 이제 비밀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한 때 유향이라는 사람이 쓴 설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권모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탕림금이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 거랑을 치려하자 이윤이 말하였다. 청컨대 그에게 바치는 공물을 막고 그때 그의 반응이 어떤지 살펴보시죠. 공물을 막는다는 건 아마 공물을 바치지 말고 이윤의 말대로 하자 과연 거랑이 노하여 구이의 군대를 일으켜 쳐들어왔다. 그럼 구이라는 건 단군조선이에요. 이를 본 이윤이 탕림금에게 말하였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직도 능히 구이의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보면 잘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탕림금은 이에 사죄를 하고 항복을 청하여 다시 공물을 바치는 임무를 다하였다. 이듬해 다시 공물을 끊자 거랑이 다시 노하여 군대를 일으켜 하였지만 구이의 군대가 따라주지 아니하였다. 그제서야 이윤이 말하였다. 됐습니다. 탕림금은 이에 군대를 일으켜 거랑을 벌하여 잔멸시키고 그를 남소의 땅으로 내쫓아버렸다. 이건 중국의 문헌이죠. 그런데 우리 환단고기에는 13세 단군 훌달조를 보면은 이해 겨울 은나라 사람이 하나라를 치자 하나라 거랑이 구원을 청하였다. 임금께서 13세 단군 훌달께서 읍차 말량에게 구한의 병사를 이끌고 전투를 돕게 했다. 이에 탕이 사신을 보내 사죄함으로 군사를 되돌리라 명하였다. 이때 거리 약속을 어기고 군사를 보내어 길을 막고 맹약을 깨뜨리라 하였다. 그리하여 임금께서 마침내 은나라 사람 함께 거를 쳤다. 그리고 그 밑에 사만관경 본기에 보면 가보년 1767년에 장수 치운추를 보내 이 치운추는 이제 번한의 장수죠. 탕을 도와 거를 벌하였다. 그리고 1766년 묵태, 이 묵태는 고죽국의 임금이에요. 묵태를 보내 탕림금의 즉위를 축하했다. 중국에 있는 문헌과 우리 환단고기에 있는 문헌이 딱 들어맞습니다. 여기 보면 진안에서는 읍차 말량이 구이의 군사를 지휘했고 번안에서는 장수 치운추를 보냈다. 뭐 이런 기록으로 봐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죠. 이런 걸 어떻게 이유립 씨가 1979년에 그 혼자 조작을 할 수 있습니까? 이유립 선생님이 지금 AI보다도 그러면 머리가 더 좋아야 돼요. AI도 못합니다 그거. 이렇게 정확하게. 자, 환단고기는
팔조금법을 전부 기술하고 있어요. 자, 팔조금법 1조. 상살의 이 당시 상살. 사람을 죽이면 즉시 사람을 죽인다. 상상. 사람을 상해를 입으면 곡식으로 보장한다. 그리고 도둑질한 사람은 남자는 그 집에 노예로 삼고 여자도 종으로 삼는다. 여자는. 이제 이런 것이 한서지리지에 나와요. 저도 중학교 때 고조선에 8조 금법이 있는데 한서지리지에 세 조문만 전해 내려온다. 나머지 5개는 뭘까? 그 어린 생각에도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환단고기에 번안세가 하를 보면은 자, 4번째, 소도를 훼손한 자는 금고형에 처한다.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역시킨다. 게으른 자는 부역에 동원한다. 음란한 자는 태형, 볼기를 친다. 남을 속인 자는 잘 타일러 방면한다. 이렇게 8조 금법이 환단고기에는 전부 나오고 있어요. 아니, 강단사학자들은 이거 갖다가 쓰면 안 됩니까? 얼마나 이 환단고기의 내용이 정확합니까? 환단고기는 광개토대왕의 비문과 굉장히 정확해요. 광개토대왕 비문은 금성문이기 때문에 당시의 역사적인 자료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환단고기하고 딱 맞는데, 첫째, 자, 광개토대왕 비문에 이 고주몽 성제는 출자 북부여, 북부여로부터 나오셨다. 그런데 이 환단고기를 보면은 이 고주몽 성제가 북부여의 7번째 단군이신데 그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 해모수의 사당을 지어가지고 그를 태조로 삼았다. 이제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구려 사람들은 고주몽 성제가 고구려를 건국을 했지만 이 북부여를 원시 고구려로 고구려의 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부여의 7번째 단군이 되면서 BC 37년에 고구려라고 이름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여기 북부여라는 말이 광개토대왕 비문에도 나오고 환단고기에도 북부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수많은 분이 계시지만 중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북부여라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북부여가 나라 이름이에요. 강단사학자들은 이 북부여는 그냥 부여의 북쪽에 있던 땅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북부여 자체가 국호예요. 국호. 자, 17세손에 대한 이제 의문을 풀어주고 있는데요. 이제 광개토대왕이 돌아가실 때 황룡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세자인 그 유류왕 둘째 자기 아들을 돌아보며 명하를 도로서 나라를 다스려라. 뭐 이도 흥치하라 또는 이도 여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3대 왕인 대주류왕이 가업을 이어 17세손인 국강상 광개토경에 이르렀다. 자, 17세손이 나오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북한, 일본, 중국의 학자들이 소설을 씁니다. 광개토 대왕은 17세손이에요. 고주몽 성제부터 19대 왕이에요. 19대 왕. 안 맞아요? 그러면은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이렇게 세손으로 따지면은 13세손이에요. 고주몽 성제로부터 광개토 열제는 13세손이에요. 도대체 17세손이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은 삼국사기의 왕계는 후대에 정리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몇 세대가 누락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4세대가 누락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조인성, 이도학, 진전자옥일 북한의 학자들 이것은 13세를 새로 본 거예요. 그다음에 17세손을 왕대수로 봐야 된다. 그러면은 이 19대 왕이니까 1대, 2대는 빼버리고 3대 대주류왕부터 대무신왕부터 따져가지고 광개토대왕이 그 17대 임금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다 엉터리 얘기예요. 환단고기를 딱 보면은 이 고주몽이라는 분이 해모수의 고손자예요. 고손자. 맨 밑에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세히는 못하고요. 해모수 둘째 아들 고진, 그 다음에 손자가 불리지, 그 다음에 이제 고주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해모수는 고주몽의 고조 할아버지가 돼요. 고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17세손은 13세손에서 플러스 4를 더하면은 17세손이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7세손 문제는 해모수부터 따진 거다. 원시고구려부터. 자, 3번을 보면은 환단고기 비문에서 언급한 18세에 즉위했다는 사실이 아주 명확해요. 광개토대왕 비문은 18살을 이구등조라고 썼어요. 그럼 2구 18이잖아요. 18살에 임금이 되었다. 그런데 환단고기에는 18살에 광명전에서 등극했다. 연 18에 등극 후 광명전. 표현이 18살은 똑같지만 이구등조하고 연 18이라는 것이 다른데 똑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원형문화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 광개토대왕이 광명전에서 등극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건흥 5년 명문 불상의 정확한 연대 1915년 충청북도 중원군 노은면 금학동 탑골에서 이 불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흥 5년 세제병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건흥 5년 세제병진. 요거를 보면은 요게 언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넘기실 때 이쪽으로 향하시죠. 자, 환단고기에는 어떤 구절이 있냐면은 우리 장수 홍제 호태열제는 딱 등극을 하자 연호를 건흥으로 고쳤다. 그러면 건흥은 고구려 연호예요. 장수왕 때 연호예요. 자, 위에 연호를 딱 보면은 이 건흥이라는 것은 장수왕 때 연호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대한민국에 논문이 어떤 것이 많이 나왔냐 하면요. 이것은 이제 병진년이 있으니까 596년 신라에서 만들어졌다.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불상을. 아닙니다. 이건 180년을 땡겨가지고 416년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412년에 광개토열제가 돌아가시는데 고구려는 즉위년 칭원법을 써요. 412, 413, 414, 415, 416년이 건흥 5년이 되고 그 해가 병진년입니다. 그래서 이 불상은 우리나라에서 현존한 가장 오래된 불상인데 대한민국 강단사학자들이 해석을 못해가지고 푸대접을 받고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384년에 그 372년 소수리망 때 불교가 들어오고 바로 이어가지고 이 만들어진 그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연개소문에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환단고기가 진서임이 증명되는데요. 1924년 중국 하남성 낙양의 북망산에서 연개소문의 아들인 첫남생, 이게 이제 연남생인데 당나라 고조 이연의 연자를 피해서 첫남생 묘지가 출토되었는데 거기에서 연남생이 우리 아버지는 연개소문이고 나의 할아버지는 연태조고 증조 할아버지는 연자유라고 했어요. 그러면 연개소문의 아버지가 연태조고 증조 할아버지가 연자유가 되겠죠. 이거는 오직 이 문헌은 환단고기에만 나오는데요. 그런데도 환단고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연개소문 아버지의 이름은 조대기를 인용해서, 조대기는 대진국에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은 연태조고 할아버지의 이름은 연자유고 증조 할아버지 이름은 연광이다. 그런데 그러면 연남생한테는 첫남생한테는 고조 할아버지가 연광이라고 되는데 이 문헌은 없었어요. 요거까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강단사학자들은요 이거 가지고 환단고기는 1924년 이후에 나온 위설하고 이렇게 떼를 쓰고 있는데 봅시다. 주제하다시피 이 묘지명은 1923년에 출토되었는데 지난 세기 70년대 말에 나온 환단곡이라는 위서에는 신통하게도 땅속에 묻혀있던 연개소문의 가계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환단고기는 1923년 이후에 쓰여진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묘지명이 발굴되기 이전에는 국내외 어느 사료에도 연개소문을 가계를 기록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이 엉터리예요. 첫째, 첫남생 묘지명은 1970년대 이전에 거의 한국에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이 책의 편찬자 운초계윤 선생은
1920년 그의 나이 57세 때 밀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23년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환단고기의 내용을 보면은 출처가 천남생 묘지명이 아니라 조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천남생 묘지명을 보고 썼다면 연개소문의 증조할아버지, 연개소문의 증조할아버지가 연광이라는 것을 전혀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천남생 묘지명을 보고 쓰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마지막인데요. 이제 발해 잃어버린 연호 천통. 환단고기에는 대조영의 연호를 천통이라고 했어요. 강단 사학계는 2번을 보면 신당서 등 공식 기록이 없어 발해의 첫 번째 연호는 이대왕인 인안이며 천통의 연호를 부정합니다. 그런데요, 2016년 천통 10년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불상이 일본에서 발굴이 됐어요. 천통 10년은 대조영의 재위기간과 정확히 일치하며 이 천통이라는 연호를 쓴 다른 어떤 왕조도 10년을 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동국대 미술사학과 교수였던 정명호 교수가 환단고기의 내용은 맞다 하는 거를 논문을 썼어요. 이 천통 연호는 환단고기에 기록되어 있는 발해 연호로밖에 볼 수 없다 해서 유물이 발굴되면서 환단고기가 진서임이 발굴이 됐습니다. 저기는 천통 10년 보이고요. 자, 환단고기는 역사의 진실을 여는 열쇠인데요. 위서론의 핵심 주장들은 문헌적, 이 고고학적, 논리적 증거 앞에서 이제 다 무너집니다. 환단고기는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을 넘어 주류사학이 풀지 못한 고대사의 핵심 난제들, 단군의 영년, 광개토 대항비, 실전된 연호 등을 아주 명쾌히 해석을 합니다. 자, 환단고기는 위서가 아닙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소중한 역사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참된 상고사를 복원하고 중국의 동북공정과 같은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논리를 제고하는 이 핵심 마스터키입니다. 이게 환단고기를 끌어안는 것은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완전한 역사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